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얼투 스페셜 설 특집 방송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IMF 외환위기 이후 2002년에 대히트를 쳤던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광고가 경제가 어려워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이 시기에 대히트를 쳤던 이유, 바로 마법처럼 온 국민이 부자가 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요. 사실 이 광고가 대박이 났던 이유는 부자 되세요 라는 이 멘트가 당시 지쳐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진정성 있는 위로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 때 우리 힘내서 이겨내보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되길,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는 이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전까지 우리 마음처럼 이어지지 않는 이 증시 흐름 때문에 속상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이 새해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우리 삶에도 좋은 일들이 팡팡 터지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좌에 빨간불이 팡팡 터지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특집 주얼투 스페셜에서는요, 여러분이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주생아부터 주린이 유치원, 나아가서는 주린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주얼투 스페셜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이렇게 설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 상황,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떠한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났으니까 오늘도 딱 1시간만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격 교육 들어가기 전에요, 증시 이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요, 덩치가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의 우려와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의 상방 압력까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는요, IPO 최대어라고 불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관련한 수급 변동성 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수급의 블랙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설 연휴 전까지 투자자들의 관망세 짙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 지수 상승의 재료가 없는 건 아닌데요. LG 엔솔 청약 이후에 남아있는 개인들의 대기 자금, 이 대기 자금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대형 IPO 이후 진행될 개인 자금의 유입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정부의 내수 부양책, 덧붙여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과 관련한 정책적 기대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할 요인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2년 1월 누가 봐도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가 아닌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15년 만에 급락세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세를 형성해 주었었던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게 되는 모멘텀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주초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긴축 완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달아 나오는 릴레이 악재성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연초에 급락세를 형성해 주었었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무려 1경 5천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풀리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 역시나 110조가 넘는 금액들이
현금에 풀리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모멘텀들도 결국에는 재료가 소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전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크게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북한과의 대립이 여전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사실 지난 1월 달에도 몇 차례나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었던 포지션들이 형성되었고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게 되면서 유독 우리나라만 조금 더 크게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급락세가 형성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월 달도 어떻게 보면 녹록지 못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여러 나라 증시에 투심 위축이 형성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또한 저는 소위 말해서 일시적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FOMC인데 사실상 FOMC가 시작이 되기 전과 후에 움직임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매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비둘기파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미 연초부터 이러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의 긴축 이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을 하는 이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작년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소위 말해서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높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저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러한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투심 위축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월 말을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10,0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소위 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1년 전, 2년 전에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웠었던 과거의 장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지수가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련된 섹터들도 있다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고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달처럼 지수가 하락이 아닌 급락세가 연출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종목군들도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1월 달이 힘들었지만 2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기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잠시 뒤에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시켜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1시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사상 유례 없는 급락세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런 흐름이라면 2월의 장세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더 말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교육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근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하단의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박영근의 주알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요. 핸드폰 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고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식 교육받고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불패. 박영근의 주알투. 자, 지금부터는 교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쉽지 않았었던 1월 장세가 이제는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로 말하는 희망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좀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좀 교육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스로 저는 사실상 이전에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방송을 하게 되는 시간, 토요일 날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교육을 받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요약본으로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압축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엑기스만 쏙쏙 끄집어내서 교육을 좀 시켜드릴 예정이니까는요. 딱 이 시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드리냐, 사실상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꾸몄냐면은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 코스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생아부터 주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5가지의 코스를 밟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만 딱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만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아직 이 부분들은 교육을 진행해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을 저희가 1시간에 좀 압축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 꼭 놓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주식이라는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궁금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주식을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한번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의 질문을 한번 조금 들어보면서 말 그대로요.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거기에 비율을 덧대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주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나는 이것은 꼭 주식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위 말해가지고 좀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그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수가 떨어지고 네. 내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도 뭐 어떻게 나아갈 건지 스스로의 그 마음가짐, 멘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첫 번째 멘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손절 타이밍을 본인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나요? 자, 손절 타이밍 이렇게 두 번째로 적어줬어요. 네, 아주 바람직한 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익절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익절 타이밍. 네, 그럼요. 네, 얻을 만큼 좋습니다. 얻었으면은 네. 이제 멋지게 빠져나오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해 줬던 이 정답에 대해서 말 그대로 채점을 하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100점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80점 정도는 좀 주고 싶어요. 80점 정도는 주고 싶은 말 그대로 답안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느냐.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뭘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저도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멘탈이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우리가 1월 달에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했어요? 소위 말하는 하락장이 아닌 급락장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정말로 힘들었었던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멘탈적인 요인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이 떨어지니까는 이거를 팔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다시 사야 될까? 라는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마지막 손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은 매도를 우리가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익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1월 달.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멘탈이라는 부분들이 저도 소위 말해가지고 50% 주식에 100%가 있다면 50%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더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세한탄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그게 결국에는 멘탈이거든요. 결국에는 멘탈이라는 겁니다. 그 멘탈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50%나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어디로? 매매로. 그죠? 매매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내가 버텨야 될 자리,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에 대한 혼동을 겪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내가 샀는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내가 파니까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뇌동 매매. 어떻게 보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 소위 말하는 상투를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즉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잡았는데 그 종목이 소위 말하는 고점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일단 매매를 해보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내 멘탈을 부여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난달처럼 1월 달처럼 지수가 막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수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에서 사실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 잘 버티셨기 때문이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더라 라고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내가 안 팔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계좌의 포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내가 결국에는 손절 처리를 안 하면은 손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기 투자가 중기가 되고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소위 말하는 이 악재성 이슈들을 다 내 몸소 직접 받아 먹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해소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단단한 멘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티셨다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멘탈이 단단해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송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상 유례 없는 급락이었다는 거예요. 사상 유례 없는. 물론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형성되었지만은 지금은 물론 여전히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급락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만 잘 버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장을 이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장이 초래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소위 말하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실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내가 손실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대응을 잘 하게 됨으로써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더라.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주식의 먼 미래가 된다는 거죠. 물론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은 생각은 뭐냐? 빨리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낚시와 같지 않을까. 낚시는 뭐예요?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월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우리는 던져놓고 일단은 물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날 때까지도 우리가 기다려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고기가 먹고 도망갔네 해서 우리가 낚싯대를 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멘탈이었다면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대응. 아까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죠. 말 그대로 손절 그리고 익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주식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승, 하락, 조정.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매수, 홀딩, 매도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33%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으로 내가 수익 낼 확률이. 왜? 올라가냐? 떨어지냐? 50% 확률에서 중간까지.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는 거죠.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한 가지만 잘 골라도 33%의 최소한의 수익 날 확률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겁니다. 100%라는 수익을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33%에서 34, 35, 40, 50, 60, 70, 80 이렇게 수익을 늘려 나간다는 거예요. 늘려 나가기. 위에서 제가 뭐를 해드린다고요? 대응을 하는 거고 이 대응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교육,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간에는 소위 말해서
차트상에 일봉, 캔들만 가지고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수익 낼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배우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내가 33%의 수익을 40%, 50%, 60%, 70%까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100%까지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식에서는. 왜? 주식은 뭐와 같기 때문에 럭비공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지난달에 그리고 지지난달 우리가 빗대어서 봤었을 때 확진자 수 증가, 감소되는 상황, 우리가 10,000명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특정한 숫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소위 말하는 상황, 그 과정에서 수익 날 확률을 조금씩 높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까지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이제 세 번째까지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종목이겠죠. 종목. 말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바로 뭐였고요? 멘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대응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합치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주식의 100%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라면은 이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종목을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넘어가는 부분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머리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알아두게 됨으로써 나의 소위 말하는 실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도 있고요.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매매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소위 말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해서 나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매매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기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을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얼마든지 교육시켜드릴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찍고 있는 거고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저희 주린이 학교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응용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좋은 파생 효과가 만들어지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서 이어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근 대표님, 우리 주식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멘탈. 둘째는 대응인데요. 이 대응은 손절과 입절을 할 때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교육을 통해 알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박용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럼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스캔하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링크 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2022번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쉬고 오셨습니까? 저도 간단한 게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주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자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워보고자 하는 부분들,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픈되지 않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멘탈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그래서 주생아 코스, 소위 말해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입문 단계에서 이 소위 말하는 비중 조절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든다라면은 사실상 어떠한 장이 와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당연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멘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차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주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매. 분할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서정 아나운서도 분할 매매가 왜 중요한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분할 매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서정 아나운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과연 우리 서정 아나운서는 이 분할 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정 아나운서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분할 매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대표님, 네. 저 80점 맞은 주린이에요. 아, 그래요? 주린이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20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20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우리 서정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분할 매매가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분할 매매 정말 꼭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 제가 작년에 급등주에 제가 가진 걸 다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매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돈을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매를 해서 이제 이게 내려가도, 주가가 내려가도 내려가봐, 더 넣어줄게, 아주 조금의 여유 두려고 하거든요. 이 분할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주린이 학교를 지금 계속 같이 하게 되는 우리 문지기로서 어떻게 보면은 문지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 그대로 한 달 동안에 교육해 드렸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할 매매는 무조건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석 같은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큼 아주 정확한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3번에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그리고 그 3번의 매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차 매수를 할 때, 그리고 1차 매수 이후에 1차 매도를 할 거냐, 2차 매수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내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1차가 되겠죠. 1차 매수가 여기에서 진행이 됐어요. 자,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상승, 수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 반대로 손실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한다고 했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매는 3차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뭐냐? 매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3번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번에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샀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올라갔으면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준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수익을 챙겨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좀 전에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듯이 분할로 나눠서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진다. 몸이 좀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딱 어디에서 팔아야지라고 내가 극명하게 매도 시점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분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잡아야지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내동매매를 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올라탈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에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종목을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이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났는데 분명히 수익 구간이 왔는데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 자리를 모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났지만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났다가 본절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또 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내가 수익이 났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버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발생을 해요. 왜? 투심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무슨 생각이에요? 본절 생각합니다. 다시 올라오면 본전에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홀딩, 방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해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고점 매집 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반드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익이 나면 일단 챙기시라는 거예요. 3%가 됐든 5%가 됐든 7%가 됐든 10%가 됐든 일단은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단 한꺼번에 완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분할로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분할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3차의 매매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에 임해 보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합니까? 두 가지 생각하겠죠. 손절 할까? 아니다. 더 살 거야. 매수.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시는 경우 이렇게 또 나눠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응. 내가 처음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3차라는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동. 그리고 마찬가지. 올라갔었을 때도 내가 소위 말해서 3%든 5%든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분할로 최소한 50%든 30%든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1차 매도가 됐잖아요. 1차 매도.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뭔 생각하면 돼요? 대응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매도가 됐으니까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매수가. 매수가가 매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된다? 2차 매도. 근데 이제 2차까지 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 5%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 7%, 10%, 20%까지 추가적으로 상승률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3차 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되면 또 크게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3%, 5%가 됐다면 두 번째는 5%, 7%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7%, 10%라는 수익 구간을 소위 말하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됐었을 때 내가 최소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떨어진다. 그럼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소위 말했던 1차 매도 구간을 나의 뭘로 찾으면 돼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리 구간으로 찾으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지게 된다. 내 매수 가격이 정리 구간. 당연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게 되면 1차 매도 구간이 정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분할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손절. 이것도 똑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든 5%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분할로. 이 모든 것들이 분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몰빵. 소위 말해서 비중을 20%, 30%, 50%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무슨 질문을 드리냐? 내가 반드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대실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한다? 들어가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굳건하거든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나에게는 명백하게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 세 가지를 들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 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믿음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 종목에다가 비중을 들어가는 건 저는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비중 조절의 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소위 말하는 주생각 코스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이 탑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본격적인 차트에 대한 세팅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6가지, 이 6가지 내용들만 알게 되시면은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20%, 30%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HTS라고 하죠. HTS를 켰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딱 키면은 추세선 만들어지죠. 요즘에 오토 추세선 많이 생기잖아요. 단기 상승 하락선을 연결해서. 그리고 일봉.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는 캔들이죠.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연봉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분봉도 있고 뭐 틱 차트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 역시나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5일선, 20일, 60, 120, 200, 10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이평선도 있지만 내가 이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24일, 18일, 뭐 25일, 33일, 240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지 않아도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 역시나 마찬가지죠. 거래가 얼마큼 매매되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 대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차트.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캔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패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응용하게 됨으로써 위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만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응용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아직 지금 이 방송에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주생학 코스와 주린이 유치원 코스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치원 코스, 주생학 코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코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저희와 함께 본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저희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희가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에는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 함께 좋은 결과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힘든 1월달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시 기대가 되는 2월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달처럼 행동을 했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었던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주식 대응 전략 2가지 정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을 보는 구간 그리고 손해를 보는 구간을 정해서 기계적인 대응을 해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분할 매매였죠. 3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고 3번에 나눠서 매도를 해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매수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꼭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이유 3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급등하는 포인트가 지날까 봐 이 조급한 마음에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결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교육을 꼼꼼하게 숙지를 해서 3가지 이유 잘 찾아서 매수 포인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종목 사야 하는 이유 3가지 찾기 전까지는 손가락 꾹 참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박영근 대표님의 수업, 교육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VCR 보고 오겠습니다. 박영근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하단에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박영근의 주알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요. 핸드폰 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고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식 교육받고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불패 박영근의 주알투.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교육 내용 꼼꼼하게 잘 숙지하셔서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알투 스페셜 1부는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만 설 특집으로 특별히 화요일에 방송이 된 건데요. 제가 궁금하시다, 또 박영근 대표님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매주 토요일 6시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박영근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특강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교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특별 이벤트 지금 무료 체험하는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한번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더 알찬 교육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